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캐나다 런던 유학생활 중에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표, 리포트 카드라고 하는데 성적표랑 그다음에 선생님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은지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더불어 순아가 4학년이 됐을 때 그 프랑스 수업을 하는데 그 프랑스 수업에 대한 내용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학기에 2번 정도 리포트 카드가 나오는데요. 뭔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학교 생활을 이제 선생님이 지켜보시고 각 과목 선생님들이 아이의 상태를 좀 점검해 주시는 정도로 써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등급은 있습니다. 엑설런트인지 뭐 노력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있는데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그 코멘트들을 한번 보시고 아이가 잘 활동하는구나 아니면 선생님이 더 뭐 하라고 내용을 주셨구나 그런 내용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모두 엑셀런트일 필요는 없죠. 사실 아이가 가서 그 다른 나라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고요. 한 3장, 앞뒤로 해서 2장 정도 되는데 보면 두 칸이 있는 것이 이제 상하반기 한 학기로 치면 음, 중간고사쯤, 시험은 안 봅니다. 중간쯤, 그다음 말쯤 이렇게 해서 그 평가를 기록해 줍니다. 제가 이걸 받아볼 때는 실제로 아이가 첫 해에는 엑셀런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엑셀런트가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언어 같은 경우는 ESA를 했어요. 이제 바로 영어를 뭐 많이 해서 간 학생들은 ESL 코스로 들어가지 않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ESL 선생님이 이제 영어를 도와주면서 생활까지 이렇게 봐주시는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수업을 따로 해주세요. 그런 선생님들도 따로 이렇게 영어 평가를 해주십니다. 음,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싶거나 도움받을 때는 여기에 답신을 해서 보내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냥 받아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갖고 있다가 선생님이 이걸 달라고 쪽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엄마가 잘 읽었다. 그래서 엄마가 뭐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써서 다시 이렇게 절취선을 잘라서 보내드려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요거 나중에 받으시면 잊지 마시고 한번 작성해서 보내시는데, 문법 막 걱정해서 여기다 뭘 써야 되지? 막 이렇게 되게 걱정하시잖아요. 진심만 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번역기도 많으니까 번역기 사용해서 전하시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픽업을 갈 때라든지, 뭐 아니면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라든지 아이와 함께 가면 좀 볼 수가 있어서 스쿨버스 타면 그런 경우는 좀 별로 없지만 선생님 볼 때 간단하게 그냥 뭐 말씀 뭐 아이가 어떻다 뭐에 관심이 있다 수학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칭찬도 해주시고 아니면 영어가 좀 부족한데 뭐 책 어떤 거 읽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프랑스어를 4학년이 되면 배우는데 전 학교가 다 배웁니다. 그리고 꽤 많이 배워요. 그래서 보면 수학 수업이 주에 한 5일에 매일 있다고 보는데 캐나다의 그 퀘벡의 프랑스어를 쓰듯이 그 모국어 그 캐나다에서 정한 국어가 프랑스어랑 영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가면 실제로 영어로 안내가 되어 있고 밑에 프랑스어로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읽을 줄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어 수업을 하는데 영어는 이미 엄마가 또 영어를 쓰고 하니까 캐나다 아이들이 잘 하는데 프랑스어는 캐나다 아이들도 생소한 거예요. 그 실제 한국 아이들이 배움의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영어는 조금 딸리더라도 프랑스어에 또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때 프랑스어를 한국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4학년 순아이의 수업 그 커리큘럼인데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프랑스어고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뭐 얼마 배웠다고 프랑스어로 에세이를 막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참 교육의 힘이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발표도 하고 어, 이렇게 활동하면서 재밌게 또 이어 나갑니다. 한국은 김영란법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에게
음료수, 커피 한 잔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뭔가 이렇게 쪽지도 자주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물도 드릴 수 있고 뭐 이런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는지 전화를 해야 되나? 영어가 조금 안 되는데 또는 뭘 해야 되지? 쪽지 써서 보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실제 아이가 뭐 영어도 잘 못했지만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좀 몇 가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2학년 때 이제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처음 오는 한국 학생이니까 어떤 한 반의 친구 보고 같이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파키스탄 친구였는데 거기서 이제 태어났죠. 영어를 잘해요. 그런데 이제 순아가 영어를 잘 못하는 거지 바보는 아닌데 자꾸 너는 수업 시간에 뭐 해라, 책을 펴라, 앉아라, 나가지 마라, 밥 빨리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더라고요. 근데 순아가 이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너무 그게 힘들다,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선생님한테 이제 쪽지를 써서 보냈더니 답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 순아에게 가이드를 주고 그 친구가 순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하지 않겠다. 잘 이렇게 자기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을 주셔서 사실 자리를 조금 떨어뜨려 앉아주시고 되게 신경 써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많이 도움을 줬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그렇게 한 경우는 아이가 엄마한테 말할 수 있고 그걸 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절충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까 방과 후에도 아이에게 뭐 선생님한테 이제 인사하는 거, 한 사례가 이제 선생님이 100파운드라는 거예요. 근데 100파운드인데 순아는 이야기로 100kg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몸무게가 이상하다. 라고 엄마가 얘기하자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한테. 이거 파운드 배우면서 파운드의 단위를 배우면서 얘기한 건데 오해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거 순아한테 얘기했고 순아가 관심이 많았군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되게 좋았고요. ESL 선생님한테는 사실 ESL이라고 이제 책 읽어주거나 하는데 레벨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학교를 바꿨는데 피어슨 아트스쿨의 ESL 선생님은 여러 학교의 ESL 선생님이라 가끔 오시는데 숙제만 많이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선생님한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나 뭐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좀 제가 집에서 조금 서포트를 해주려고 좀 애는 썼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엄마가 좀 편지도 보내시고 선생님하고 컴하시면 얻을 게 많아요. 손해볼 건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 통역해 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 통역을 부탁하면 이렇게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도 도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선물을 챙긴다 생소하시죠? 발렌타인 때도 아이들이 초콜릿을 가져갔고요. 실제 이거 발렌타인데이 때는 코로나 때는 못 가져갔는데 그 이후에는 좀 가져갔고 예순아가 편지를 쓴다면서 이렇게 쓰고 여기에 뭐 사탕, 연필 이렇게 친구들 줄 거 붙여갑니다. 그리고 종업식 때 저희는 그냥 아쉽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 카드 준비하고 뭐 선생님들한테 간단하게 커피 기프트콘이나 이런 거 뭐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할로윈데이 때는 애들은 뭐 선물은 더러 주고받고 하진 않지만 복장, 커스튬 같은 걸 안내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색이나 뭐 이런 검정색을 입고 와라라든지 할로윈 데이 날 뭐 우리 방에서 학교에서 놀 테니까 준비해와라 뭐 이러면 아이들이 또 코스튬을 준비해 갑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카드나 선물을 좀 준비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거 말고 선생님한테 이제 감사나 뭐 이렇게 할 일이 있으면 아이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많이 도와주셨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생님한테 선물 주셔도 괜찮습니다. 과하지만 않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의 경험담 말씀드렸습니다.